네, 현재 시간 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코스피가 3% 초반 정도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2%대로 낙폭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주는 느낌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종목별의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예스냐 노냐로 골라볼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주도주가요. 네. 대형주에서 여기서 이제 세론성 물량도 그렇죠. 나오고 외국인 이탈도 나오니까 개별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대형주에서 수급 이탈 나온다고 했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방산 쪽에서 이탈이 큽니다. LIG 넥스원은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급락하는지 현재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예스냐 노냐 보시죠. 성장성, 주가, 수급 모두 다 노를 주셨고요. 이슈만 예스를 주셨어요. 좀 의외의 모습인데 오늘 실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해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 리포트 제목이 4분기 실적이 고비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그 리포트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뭐 수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가 쌓여 있다는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수주 잔고 역시 조 단위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리포트였었는데 저는 계절성 반영이 조금 시장에 덜 알려졌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황화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지금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 스탑로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먼저 선매도하는 물량들도 오후 시장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올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조회해봤더니 한 1,450개 종목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방산 ETF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LIG 넥스원에서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 기계적으로 로스컷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의 그 UAE 천궁 수출 물량이 계속 일단은 실적에 잡히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현무3 장거리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사우디가 구매했다는 보도가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사우디 측, 사우디 디펜스라는 그쪽 미디어에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는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무전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마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이제 실적 반영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마진 물량들이 점점 실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가 문제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도 뒤숭숭한데 발을 빼자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는 3분기 호실적이 아닌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놓고 봤을 때 LIG 넥스원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잖아요. 지금 대형 방산주들의 수급이 다 이탈되고 있는 모양새인가요? 주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수급 또한 지금 현재 많이 꼬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습은 뭐 오늘 LIG 넥스원이 특별하다라기보다는요.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마저 말씀드린다면은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어뢰의 개발 용역 수주를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한 내에 개발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 충당금 또한 4분기에 설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동사가 항상 취해왔던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항상 그 증권가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좀 슬로우하게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방산 섹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실적 부진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4분기 손실 충당금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요. 지상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해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던 이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절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대응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 수급에 대해서도 노 의견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예스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럼 지금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될까요?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도를 주셨어요. 물론 수익이 이전부터 계속 쌓여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 뭐 그냥 보내주자 싶을 텐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워주세요. 저는 좀 잘라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트 조정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흔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안에서도 저는 대장주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이 대장주는 아니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또는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 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오늘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밑꼬리를 말아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시장 속에서도 대장주는 결국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상 방산을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결국에 대장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에서 오히려 반상 섹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대장주로 갈아타는 게 적합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또한 지금 현재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섹터 안에서도 두 종목 위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추세도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렸고요. 차라리 이 기회에 방산주 내에서도 대형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으로 한번 이동해보자라는 종목 교체 의견도 같이 드렸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카페24입니다.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컨센서스를 부합 혹은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왜 그런 걸까요? 7.97% 현재 구간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중 내내 하락기를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문제인 건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Yes or no 보시죠. 성장성만 예스예요. 저는 의외로 지금 성장성이 노후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올 한 해 카페24를 안 보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왜 주가는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예스 주신 거예요? 이미 하락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조금만 더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긴 했는데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만 원 중반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린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은 5월 달이 고점이었죠.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하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기대치와 그 실제로 회사가 성장한 스토리에 대한 그런 괴리감이 발생된 게 이런 주가 하락의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쇼핑의 그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지금 가장 큰 화두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침투율을 지금 현재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기대 이하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카페24를 바라봤을 때 그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이제 기대감을 표했었는데 그러면서 뭐 텐베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완만한 증가세라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지금 현재 낮아지는 구간도 있고 높아지는 구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만큼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주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쇼핑을요 쿠팡이랑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하시면서 왜 계속 유튜브 쇼핑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유튜브 쇼핑으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라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쿠팡이랑 네이버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냉정을 찾을 때가 되었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물건을 가끔 사긴 하는데 시청하다가 뭐 내고왕이라던가 또간집에 나오는 것들 보면요. 유튜브 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네이버 스토어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침투율이 기대 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노가 많은 와중에서 주가와 수급에 대한 평가도 해볼게요. 지금 보니 기관도 외국인도 뚜렷한 주체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흔히 이야기하는 빈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호가창만 놓고 보더라도요. 조금만 투매성 물량이 나와도 주가가 오늘처럼 이렇게 훅훅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예 관심권에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가지고도 말 그대로 매수 주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과거로 좀 시계추를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한창 주가가 상승할 때죠. 이때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외국인 창구에서만 190만 주의 순매수가 기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순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목표 가격을 아래로 설정을 해가지고요. 매수를 하면은 꽤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월봉 차트를 봤더니 한 26,000원대가 이제 그 121선과 61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설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대 중반대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매수를 해도 적합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에서 투매성 물량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총평 들어보도록 하죠. 예스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이고요. 하지만 현재 수급이 빈집이기도 하고 조금만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관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 의외로 사이닉 솔루션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테마 안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통상 대형주들이 쉬거나 반도체가 쉴 때 이렇게 상한가가 가기 쉽지 않은데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이 회사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스냐 노냐 평가표 열어주시죠. 수급만 노고요. 오늘 3개의 예스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SK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그쵸. 있고요. 하이닉스와. 그리고 더불어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회사가 설립된 지는 생각보다는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 때부터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디자인 하우스를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사가 강점을 가지는 게 8인치 전문입니다.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디자인 하우스 업무를 현재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CI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및 대만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모스 이미지 센서 또는 DDI 등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대부분 다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고객사가 더 많은 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강점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휴먼 감각 대체 센서 반도체 개발 지속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 맞아 이 종목이 있었지 하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어요. 그쵸. 이 뉴스 역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재료거리입니까? 네, 일단 시장의 그 트렌드, 특히나 기술의 발전하는 방향성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성 요소들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오감 중에서도요. 그 청각, 그다음에 촉각, 시각 센서를 현재 동사가 그 내재화한 전문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센서 반도체 안에서도 마이크로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청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도 그 거리나 형상 등을 그 외부 자극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센서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수요가 높죠. 특히나 피지컬 AI가 대두가 되면서 로봇이나 또는 그 이제 우리가 휴대용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제 기술이 탑재되는 그런 채택성이 굉장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는 굉장히 적합한 동사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오늘 이렇게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대본을 쓸 때는 보통 10% 후반에서 20% 초반대 주가 상승률인데요. 꼭 이렇게 촬영장 들어오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은 보여줬더라고요. 오늘 일단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저가권에서 나온 뉴스,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뭐 칩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AI 생태계가 바뀌면서 과거와 다른 사이클을 맞이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한 시장 환경에는 굉장히 부합한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전체 중에서 3개 예스 받았습니다. 그럼 총평은 어떨까요? 보시죠.
사이닉 솔루션 매수해봐도 괜찮을 만한 기대주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상한가다 보니까 네.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어떤 가격에 진입을 하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월요일 날도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지수 상황이 오늘처럼 지지부진하다라면은 당연히 그 시장에서는 상한가 간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더 쏠릴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다라면은 3일선 매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10,000원 전후에서 투매성 물량이 좀 발생이 된다라면은 저는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3일선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이닉 솔루션 매수 의견 드렸고요. 오늘은 아닙니다. 조정 시에 3일선 닫고 네. 매수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